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우울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외로움을 느끼고 절반 이상이 생활비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 나이 들면 그래도 자식들이 곁에 있어 주겠지. 내 노후는 부모님 세대와 다를 거야.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가족에게조차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65세 영웅 씨 가명도 평범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처음 몇 개월은 자유로움을 만끽했다. 아침 늦게까지 자고 그동안 못 봤던 TV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80만 원으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아졌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참고 넘기는 날이 늘어갔다. 자식들은 처음엔 자주 안부를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다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예전처럼 자주 모이기 어려웠다. 하루 대부분을 혼자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고 무기력함이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치솟고 가슴이 답답해 병원을 찾았더니 당뇨 위험이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지금 와서 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노후를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법륜 스님께서는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조언을 하셨다.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긴다면 나이 들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법륜 스님의 첫 번째 조언은 절대로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나중에 크면 나를 잘 챙겨주겠지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 하지만 자녀 역시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야 한다. 부모에 대한 책임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를 온전히 부양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영웅 씨 역시 자녀들이 자신을 끝까지 챙겨줄 것이라 믿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길이 뜸해졌다. 아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려 노력했다. 자신도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하랴, 아이들 키우랴 정신없이 바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끔은 한 번쯤 더 연락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법륜 스님은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불행해진다고 말씀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반드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독립해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자식들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효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때로는 부모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자주 연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영웅 씨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돌이켜보니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이 더 잦았던 것이 떠올랐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할 때는 자주 연락했지만 형편이 나아지고 안정되면서 연락이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연락이 뜸한 것이 자녀들이 자립해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이제 그는 자녀들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로 했다. 대신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부모로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줄어들자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어갔다. 법륜 스님의 이 첫 번째 조언은 단순히 자녀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기대와 의존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라는 뜻이었다. 영웅 씨는 이제 자녀들이 연락하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법륜 스님의 두 번째 조언은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산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괴로워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불안해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과연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영웅 씨도 은퇴 후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지냈다. 젊은 시절 더 열심히 돈을 모으지 않은 것을 후회했고,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특히 밤중에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느끼는 무릎 통증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법륜 스님은 이런 생각들을 모두 망상이라고 표현하셨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매달려 현재를 놓치고 있다. 스님은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알아차림을 강조하셨다. 쓸데없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또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대로 흘려보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평생 해온 걱정과 후회를 어떻게 한순간에 놓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놀랍게도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걱정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특히 스님은 일상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라고 하셨다. TV를 보면서 밥을 먹거나 걸으면서 온갖 걱정을 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온전히 머무르라는 것이다. 영웅 씨는 이 조언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밥을 먹을 때는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했고, 아침 산책을 할 때는 발걸음과 호흡에 집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웅 씨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밖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때로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때로는 비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을 가만히 응시했다. 산책을 나가면 계절의 변화를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여름에는 짙어지는 녹음을, 가을에는 물드는 단풍을, 겨울에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법륜 스님은 이런 순간들이 바로 진짜 삶이라고 하셨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은 모두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노후에 불안하고 외로운 이유도 결국 현재를 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든다. 죽음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다. 스님은 죽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웅 씨는 이제 아침마다 작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낀 햇살의 따스함, 산책하면서 만난 이웃과 나눈 반가운 인사, 동네 분식점에서 먹은 따뜻한 떡볶이의 맛 같은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했다. 처음에는 쓸 내용이 없을까 걱정했지만 하루하루 써나가다 보니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아침 산책을 일과로 정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서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같은 시간대에 산책하는 사람들과는 어느새 안면을 튼 사이가 되었다. 법륜 스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조언은 누울 자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운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사람은 밥 한 끼 먹고 누울 자리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다. 그 이상을 바라면 괴로워지고 그 최소한에 만족하면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영웅 씨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8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단 말인가? 주변의 친구들은 노후 준비를 더 잘해둔 것 같았고 자신의 처지는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다리도 예전 같지 않고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청력도 조금씩 떨어져서 TV 소리를 더 크게 틀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혼자 사시던 분이라 병원비를 걱정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다. 비록 연금은 적지만 작은 전셋집이라도 있어 편히 쉴 곳이 있다. 무릎이 불편하긴 해도 아직 혼자서 걸을 수 있고 밥도 챙겨 먹을 수 있다. 특히 요즘은 아침 산책을 하면서 만난 이웃들과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공원 한켠에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었다. 농사 경험이 있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가며 식물을 키우다 보니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어제보다 자란 싹을 보는 재미, 첫 열매가 맺히는 순간의 설렘, 수확한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다. 어느 날 아침 영웅 씨는 텃밭에서 따온 상추로 점심을 준비하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젊었을 때는 근사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물건을 살 때 행복했다면 지금은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는 소박한 순간에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법륜 스님의 말씀이 이제야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산책 동무들과도 더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반찬을 나누어 먹는 사이가 되었다. 특히 홀로 사는 김 할머니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하는 단짝이 되었다. 김 할머니는 영웅 씨보다 5살이 많았지만 매일 아침 꾸준히 운동을 해서인지 걸음걸이가 훨씬 더 힘찼다. 거 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김 할머니의 말에 영웅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규칙적인 산책을 시작한 뒤로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고 당뇨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의사 선생님도 지난번 검진에서 혈압이 많이 좋아졌다며 칭찬을 해 주었다. 저녁이면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작정 시간을 보내는 대신 김 할머니가 알려준 간단한 운동을 따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뻣뻣한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유연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평온을 찾아가던 영웅 씨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추석을 앞둔 어느 날이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며칠 저희 집에서 지내다 가시면 어떨까요? 예전 같았으면 한달음에 달려갔을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니다.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거라. 나는 여기서 산책도 하고 텃밭도 돌보면서 잘 지낼 테니까. 아들은 의아해했다. 평소 자신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시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영웅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다. 요즘은 산책하는 이웃들도 생기고 텃밭도 가꾸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단다. 명절이라고 너희한테 가면 도리어 피곤하기만 할 것 같구나. 전화를 끊고 난 뒤 영웅 씨는 자신의 변화를 새삼 실감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명절이면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도 그래도 자식들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자만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만의 생활이 있고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특히 텃밭 가꾸기는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점점 요령이 생겼다. 무엇보다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마치 자신의 새로운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았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영웅 씨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예전에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순간들을 놓쳐버렸다면 이제는 매 순간에 깨어있으려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는 것도, 텃밭에서 자라는 작은 새싹을 돌보는 것도,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도 모두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특히 김 할머니와의 우정은 그의 삶에 큰 위안이 되었다.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인지 긴 설명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가끔은 함께 앉아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 할머니도 젊어서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나이 들어서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고 했다. 그래도 이제는 달라요.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김 할머니의 말에 영웅 씨는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침 산책과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챙기고 텃밭 가꾸기로 마음의 양식을 채우고 이웃들과의 교류로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도 영웅 씨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압도 안정되고 당 수치도 많이 떨어졌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전에는 약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영웅 씨는 김 할머니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가보기로 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었다. 도서관에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강좌부터 시작해서 서예, 그림 교실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다. 영웅 씨는 스마트폰 강좌를 신청했다. 자녀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기 때문이다. 강좌는 일주일에 2번, 오전 시간에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배우다 보니 즐거웠다. 특히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운 뒤로는 산책 동무들과 소통하는 재미가 생겼다. 김 할머니는 서예 교실을 등록했다. 붓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런 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영웅 씨도 용기를 내어 그림 교실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늘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었다.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오래된 꿈을 이뤄보고 싶었다. 도서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 특히 그림 교실에서 만난 박 선생님은 영웅 씨와 비슷한 처지였다. 퇴직 후 우울증을 겪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다. 붓을 들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게 됩니다. 그림은 제게 치유의 도구가 되었어요. 영웅 씨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스마트폰 강좌, 수요일과 금요일은 그림 교실로 일정이 채워졌다. 아침 산책과 텃밭 가꾸기에 이어 새로운 일과가 더해지면서 하루하루가 더욱 풍성해졌다. 특히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특별했다. 처음에는 서툰 솜씨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산책하는 공원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아보았다. 나무 한 그루, 벤치 하나까지 세세하게 관찰하면서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박 선생님은 영웅 씨의 그림에서 특별한 감성을 발견했다고 했다. 선생님의 그림에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담겨 있어요. 스마트폰 강좌에서 배운 것들도 하나둘 실생활에 적용해 보았다. 이제는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는 영상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카카오톡으로 그림 교실 친구들과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젊은 세대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디지털 세상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되었다. 텃밭에서 가꾼 채소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기도 했다.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 초록빛 상추, 아침 이슬 맺힌 고추를 세밀화로 그려보았다. 박 선생님은 영웅 씨의 그림이 점점 더 섬세해지고 있다며 칭찬했다. 자연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그대로 전해져요. 도서관 활동은 영웅 씨의 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다. 특히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붓질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색의 조화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도서관 관장님이 영웅 씨를 찾아왔다. 선생님의 그림들이 참 좋습니다. 다음 달에 도서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박 선생님과 그림 교실 친구들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다. 시니어가 그리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액자를 고르고 전시 순서를 정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김 할머니는 서예로 작품 제목을 써주겠다고 나섰고 스마트폰 강좌에서 만난 친구들은 SNS로 홍보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영웅 씨는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다. 은퇴 후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우울해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전시회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영웅 씨는 특별한 작품 하나를 추가하기로 했다. 법륜 스님의 강의를 처음 들었던 그날, 공원 벤치에 앉아 바라본 풍경을 그린 것이다. 그림 속에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치는 공원과 그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쓸쓸해 보이는 그림이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때의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작품이 전시회의 마지막 작품이 되면 좋겠어요. 박 선생님도 동의했다.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작품이에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영웅 씨의 작품 중에서 가장 공들여 작업한 것이었다. 벤치에 앉은 사람의 뒷모습,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 석양에 물든 하늘까지 세세하게 표현하려 노력했다. 전시회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도서관 스마트폰 강좌에서 배운 대로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도서관 소식지에도 전시회 안내가 실렸다. 자녀들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꼭 가보겠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영웅 씨는 뿌듯함을 느꼈다. 텃밭 모임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전시회 날 작은 다과회를 열자며 각자 집에서 준비한 간식을 가져오기로 했다. 김 할머니는 직접 담근 매실차를 내놓겠다고 했고 다른 회원들도 각자의 솜씨로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단순한 학습의 장소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교류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전시회 전날 밤, 영웅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 내일을 생각하며 뒤척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법륜 스님의 강의를 우연히 접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으려 노력한 것,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 이 세 가지 가르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더 이상 자신을 쓸모없는 노인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이다. 아침이 밝았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벌써 김 할머니와 텃밭 회원들이 도착해 있었다. 다과 테이블을 예쁘게 꾸미고 작품 옆에 놓을 꽃병에 들꽃을 꽂는 등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었다. 박 선생님도 일찍 와서 작품 배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선생님, 이제 시작해볼까요? 도서관 관장님의 말에 영웅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전시회의 문을 열자 하나둘 관람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직장인들도 들르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영웅 씨의 마음을 울린 것은 한 중년 여성의 반응이었다. 아버지와 똑같으시네요. 우리 아버지도 퇴직하시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 그림들을 보니 아버지께 어떤 제안을 드려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특히 공원 벤치의 뒷모습을 그린 마지막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오후가 되자 더 기쁜 손님들이 찾아왔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멋진 작품들을 그리실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는 특히 텃밭에 채소들을 그린 정물화에 관심을 보였다. 아버님께서 직접 기르신 채소들이죠. 정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새롭게 보이는 듯했다. 할아버지,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다음에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큰 손주의 말에 영웅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금까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늙은 할아버지였다면 이제는 손주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할아버지가 된 것이다. 전시회는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도서관 측에서는 이런 시니어 작가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열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관람객들 중에는 그림을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마지막 작품인 공원 벤치, 그림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하지만 영웅 씨는 이 작품만큼은 팔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담은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전시회가 끝난 후 영웅 씨는 도서관 회의실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다. 그림 교실 친구들, 텃밭 모임 회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김 할머니가 준비한 매실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영웅, 씨, 이제 우리 동네의 유명한 화가가 되셨네요. 웃으며 건넨 박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다. 도서관 관장님은 앞으로의 계획을 제안했다. 선생님의 재능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초보자를 위한 그림 교실을 열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영웅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가 된다는 것이 새삼 감격스러웠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 받은 위로와 기쁨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영웅 씨의 대답에 박 선생님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아버지,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은퇴하시고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버지만의 새로운 삶을 멋지게 만들어가고 계시니까요. 영웅 씨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자식들의 인정이나 관심이 절실하지 않았다.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도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웅 씨의 그림 교실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었다. 도서관에서 홍보를 시작하자마자 수강 신청이 줄을 이었다.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었다. 은퇴 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저도 영웅 선생님처럼 변화하고 싶어서 왔어요. 첫 수업날 한 수강생의 말에 영웅 씨는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다. 수업은 기초부터 천천히 시작했다. 영웅 씨는 자신이 처음 그림을 배웠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커리큘럼을 짰다. 선긋기부터 시작해서 명암, 구도, 색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했다. 박 선생님도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선생님의 설명이 참 쉽고 정확해요. 초보자의 눈높이를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특히 영웅 씨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법을 강조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면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수강생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손주와 함께한 공원 산책을, 또 누군가는 베란다의 화분을,
또 다른 이는 시장 골목의 풍경을 그렸다. 한 달이 지나자 수강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이 밝아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영웅 씨는 가슴이 뿌듯해졌다. 자신이 경험했던 변화와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텃밭 가꾸기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영웅 씨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다. 아침 산책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매주 3번의 그림 수업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수강생들과의 관계도 단순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인생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갔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특히 수강생 중 한 분이었던 정 선생님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퇴직 교사였던 그는 처음 수업에 왔을 때 무척 침울해 보였다. 40년 가까이 교단에 섰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은퇴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려도 일어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영웅 선생님,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은퇴와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정 선생님은 자신의 교직 생활을 회고하는 연작을 그리기 시작했다. 교실 풍경, 학생들과의 추억, 운동장에서의 체육 시간 등 그동안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의 작품에는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따뜻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도서관 관장님은 정 선생님의 작품도 전시회를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40년 교직, 생활의 추억전이라 좋은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영웅 씨는 이제 선생님이 아닌 선배 작가로서 정 선생님의 전시회 준비를 돕기 시작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어느 날 아침 영웅 씨는 산책 중에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에 들렀다. 아직 개관 시간 전이었지만 관장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도서관의 시니어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선생님의 그림 교실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으셨나 봅니다. 구청에서는 다른 도서관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싶다며 영웅 씨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돕는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했다.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장님의 말에 영웅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영웅 씨는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영웅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했다. 첫째, 수동적인 강의보다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늘릴 것. 둘째,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셋째,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이 3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구청의 문화정책팀에서는 영웅 씨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요즘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데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담당 주무관의 말에 영웅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시범 프로그램으로 할아버지의 그림일기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영웅 씨의 그림 교실 수강생들과 지역 초등학교, 미술부 학생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그 그림을 보며 할아버지,
세대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정말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 게임도 없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어르신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랬단다. 대신 친구들과 함께 산과 들을 뛰어다녀 놀았지. 그림을 매개로 한 대화는 자연스럽게 세대의 간의 벽을 허물어갔다. 영웅 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노인들이 단순히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표정이 더욱 생기 있게 변해갔다.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아이들을 보며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영웅 씨의 새로운 삶을 통해 노후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영웅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륜 스님의 3가지 가르침: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쓸데없는 생각 버리기, 작은 것에 만족하기.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웅 씨가 그랬듯이 우리도 이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